새로운 AI 모델 맘바3가 등장해서 기존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모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대규모 언어 모델들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시키면 글도 써주고 코딩도 해주고 창작까지 거의 못하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천재적인 능력 뒤에는 사실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바로 현재 AI 기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AI 효율성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AI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가진 비효율성에 대한 거죠.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 기술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잖아요.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요. 근데 이게 KV 캐시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이게 또 가장 큰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모델이 처리하는 모든 단어 정보를 이 캐시에 저장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점점 커지고 결국엔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비유로 들면 딱 이거예요. 책상에 노트를 하나씩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필요한 노트를 찾으려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KV 캐시가 딱 그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가 긴 글을 다룰 때 느려지고 비싸지는 이유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바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맘바라는 새로운 AI 모델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 모델인 맘바2 같은 경우엔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써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효율성은 잡았죠. 하지만 성능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처럼 어떤 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맘바3가 등장합니다. 이 맘바3는요, 이전 모델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혁신을 알려면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드럽고 연속적이잖아요. 그런데 AI 같은 디지털 시스템은 딱딱 끊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AI가 이 연속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기존 방식은 정보를 좀 투박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맘바3를 보면 훨씬 더 정교한 사다리꼴 모양을 사용하죠. 전문 용어로는 지수 사다리꼴 이산화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정보의 미세한 변화까지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상태 추적 능력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맘바2 같은 이전 모델들은요, 1과 0이 쭉 나열된 숫자들을 보고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도 잘 못 풀었어요. 맘바3는 이걸 복소수를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한테 일종의 회전하는 기억을 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추적할 수 있도록요. 비유하자면 AI한테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을 쥐어준 셈이죠. 덕분에 이전 모델들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혁신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AI 모델을 돌릴 때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 예를 들면 GPU 같은 것들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100%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맘바3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마이모, 즉 다중입력, 다중출력 방식입니다.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기존 방식인 시소가 1차선 도로였다면 맘바3의 마이모는 뽕 뚫린 다차선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한 번에 여러 데이터 흐름을 동시에 처리하니까 하드웨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성능이겠죠?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품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맘바3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 테스트에서 기존 모델들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논문에 나온 실제 데이터인데요. 같은 체급의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맘바3, 특히 저기 맨 아래 미모 버전의 평균 정확도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트랜스포머보다도 맘바2보다도요. 단순히 점수가 좀 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맘바싸움은 아예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쪽 계열 모델들은 이건 못해 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이 편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짝수냐 홀수냐 맞추는 문제 있죠? 맘바2는 정확도가 1%도 안 돼요. 거의 찍는 수준이죠? 그런데 맘바3는? 보세요. 100%입니다. 100%. 이건 그냥 성능 개선이 아니라 아예 차원의 다른 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면서도 효율성, 즉 속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2분의 1.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맘바3는 맘바2와 같은 성능을 내는데 메모리를 절반만 쓴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잠재적으로 속도가 2배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고 AI 효율성 측면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이 맘바3의 성공이 앞으로 AI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논문에 나온 이 문구가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성능, 효율성의 파레토 최적 경계를 발전시킨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맘바3는 그냥 더 좋은 모델이 아니라 성능을 높이려면 효율성은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식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 몇 년간 AI 세계의 절대 강자였던 트랜스포머, 과연 그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는 걸까요? 맘바3 같은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 그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I 세계의 지형도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